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힘없이 지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혀가 따끔거리거나 손톱이 자꾸 부서져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긴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런 순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몸이 간절히 보내는 도움 신호라는 걸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신호를 읽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비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85세의 이승우, 반세기 가까이 의사로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환자분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철분 부족이라는 조용하지만 위험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몸이 피로하고 숨이 차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한 달 뒤 더 가벼운 몸과 밝은 마음으로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몇 년 전 74세의 최순자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동네 마실을 나가고 싶어도 몇 걸음 걷다 보면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 집에만 계셨어요. 입안은 늘 마르고 혀는 따끔거려 밥맛도 잃으셨죠. 손톱은 갈라져 손끝만 스쳐도 아프셨고 밤이면 잠도 오지 않아 이제 내 삶은 끝난 걸까 하시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에는 희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본 결과 이 모든 증상의 뿌리는 철분 부족이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산소를 나르는 작은 배달부인데 이 배달부가 부족하면 온몸이 힘을 잃게 되죠.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철분 부족은 65세 이상 어르신의 3명 중 1명이 겪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노화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약 없이도 집에서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보세요. 자, 이제 철분 부족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50년 넘게 의사로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숨이 차고 몸이 무겁고 심지어 기억이 흐릿해질 때 그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 중 하나, 철분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 작은 영양소가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철분은 마치 우리 몸의 숨결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숨결이 약해지면 삶의 활력도 함께 사라지죠. 철분은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치 성실한 배달부처럼 산소를 폐에서부터 온몸의 세포로 실어 나릅니다. 이 산소는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고 혈액을 생성하고 병과 싸우는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죠. 뇌에도 산소를 공급해 맑은 정신과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비유하자면 철분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아요. 연료가 부족하면 차는 덜덜거리며 멈추려 하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온몸이 힘을 잃고 일상은 점점 더 버거워집니다.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30% 이상이 철분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피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심부전 위험이 커질 수 있죠. 뇌에 산소가 덜 가면 기억력이 흐려지고 심지어 우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니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조기 사망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제 환자 중에 72세 박종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어지럼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두려우셨죠. 손주들과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싶어도 몇 걸음 걷다 보면 숨이 차고 눈앞이 깜깜해지셨어요. 선생님, 제가 큰 병에 걸린 걸까요?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철분 부족은 뇌에 산소를 제대로 보내지 못해 혼란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죠. 박 어르신은 치매가 아니라 단지 몸이 철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철분 부족은 조용하지만 무서운 적이에요. 겉으로는 피로와 어지럼증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장과 뇌, 면역 체계를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저는 박종수 어르신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자고 제안했어요. 약을 쓰기 전에 먼저 몸이 원하는 걸 채워주는 거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은 손주들과 시장을 다니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가벼운 기분은 10년 만이에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철분 부족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작은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해 왔어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몸이 무겁거나 숨이 차는 순간이 잦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철분 부족이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참 신기하죠. 늘 조용히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자주 놓치곤 합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나이 들면서 흔히 겪는 불편함으로 오해받기 쉬워요. 손톱이 갈라지거나 피부가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셨을 때 이제 나이 들었나 하고 넘기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철분이 부족하다는 몸의 속삭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철분 부족이 노화로 착각되기 쉬운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면 여러분의 일상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먼저 피부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보내는 신호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철분은 피부에 산소를 공급하고 머리카락과 손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창백해지고 손톱은 쉽게 갈라지거나 심지어 숟가락처럼 휘어질 수 있죠. 제 환자 중 69세 강미영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손톱이 자꾸 부서지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져 거울 보기가 두려우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하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턱없이 낮았습니다. 철분 부족은 피부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액의 흐름을 약하게 만들어요. 할머니께 식단을 조금 바꾸고 철분을 채우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달 뒤 손톱이 단단해지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셨다고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신호는 손발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철분은 혈액을 통해 온몸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약해져 손발이 차갑고 겨울이면 특히 더 괴로워지죠. 71세 이정욱 어르신은 겨울마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가워 장갑과 양말을 겹겹이 껴도 따뜻해지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가 보다 하셨지만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철분을 보충한 뒤로는 손발이 따뜻해지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셨죠. 여러분, 혹시 손발이 차가워 불편하신가요? 이건 나이가 아니라 몸이 철분을 포착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면증이나 불안,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도 흔히 나타나죠. 철분은 신경계에 산소를 공급해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73세 김태순 어르신은 밤마다 뒤척이며
마음이 자꾸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손주들 이름을 깜빡 잊으셔서 속상해하셨죠. 처음엔 모두 나이 탓이라 생각하셨지만 철분 부족이 신경계를 약하게 만든 거였어요. 철분을 채우는 식단과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어르신은 밤에 푹 주무시고 낮에도 더 맑은 정신으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이런 증상들은 참 교묘해요. 하나하나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도움을 청하는 신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통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봐왔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놀라운 차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미영 할머니, 이정옥 어르신, 김태순 어르신 모두 철분을 채우며 삶의 활력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이 신호들을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손톱이 갈라지는지, 손발이 차가운지, 밤에 잠이 안 오는지 이 신호들이 있다면 오늘 배울 방법들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철분 부족이 노화로 오해받는 신호들을 아셨죠? 하지만 철분 부족은 이보다 더 심각한 경고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숨이 차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꼭 점검해야 할 신호예요. 자, 이제 이런 위험한 신호들은 어떤 것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때로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큰 소리로 도움을 청할 때가 있습니다. 철분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계단 몇 개 오르는데 숨이 차거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갑자기 어지러워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들은 그냥 좀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엔 너무 중요한 경고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봐왔습니다. 오늘은 철분 부족이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이 신호들이 왜 놓쳐선 안 되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숨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리는 증상부터 시작해 볼게요. 철분은 혈액을 통해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심장이 더 힘들게 뛰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가벼운 움직임에도 숨이 차고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제 환자 중 79세 송영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 가고 싶어도 몇 걸음 걷다 보면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셨어요. 선생님,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시며 불안해하셨죠.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했지만 문제는 심장이 아니라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산소를 충분히 나르지 못해 심장이 과부하에 걸리는 거예요. 할머니께 철분을 채우는 식단을 시작하셨고 2달 뒤엔 공원에서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귀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이명과 어지럼증입니다. 철분 부족은 뇌와 귀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럽게 어지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74세 박민수 어르신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면 눈앞이 핑 돌고 귀에서 바람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어요. 이제 큰 병이 오는 건가 하시며 겁에 질리셨죠. 혈액 검사 결과 철분 수치가 낮아 뇌와 귀의 혈액 흐름이 부족했던 겁니다. 철분을 보충한 뒤 어르신은 어지럼증이 줄고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씩 걷게 되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에요. 철분 부족은 뇌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나 우울감은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철분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뇌가 흐릿해져 손주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갑자기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 수 있죠. 72세 오연숙 어르신은 손주가 좋아하는 간식을 깜빡 잊으시고 이유 없이 우울한 날이 많아지셨어요. 선생님, 치매가 시작된 걸까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하지만 치매가 아니라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철분을 채우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어르신은 손주들과 대화하며 웃는 날이 많아지셨고 기억력도 한결 나아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소화 문제도 철분 부족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산소 부족으로 장 운동이 느려져 변비가 생길 수 있어요. 77세 최봉석 어르신은 밥맛이 없고 며칠씩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나이 들면 소화가 안 되는가 보다 하셨지만 철분 부족이 장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탓이었죠. 철분을 보충한 뒤로는 식욕이 돌아오시고 장도 편해지셨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작아 보여도 몸이 보내는 큰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 신호들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숨이 차고 어지럽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우리 몸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소리예요. 다행히도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송영자 할머니, 박민수 어르신, 오연숙 어르신 모두 철분을 채우며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지금 손에 펜을 들고 이런 증상이 있는지 적어보세요. 숨이 차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나는 순간, 우울한 기분이 드는 순간. 이 신호들이 있다면 오늘 배울 방법들이 삶을 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왜 우리 몸이 철분 부족에 이렇게 취약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볼까요? 여러분,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식사 후 마시는 한 잔의 차, 이런 일상이 사실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철분 부족은 현대 식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노년층이 왜 철분 부족에 더 취약한지,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그 이유를 하나씩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을 식습관 속 숨은 함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먼저 식사 후 바로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따뜻한 녹차나 커피 한 잔으로 마무리하시죠. 저도 한때 그랬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에 마시는 차나 커피는 철분 흡수를 무려 5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차와 커피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철분과 결합해서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거든요. 제 환자 중 68세 정옥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식사 후 커피를 드셨는데 피로와 어지럼증이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커피가 문제일 리 없죠? 하셨지만 혈액검사에서 철분 부족이 확인되었죠. 할머니께 식사 후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커피를 마시라고 말씀드렸더니 2달 뒤 피로가 훨씬 줄어드셨다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식사 후 차나 커피를 1시간 뒤로 미뤄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몸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붉은 고기를 피하는 식습관입니다. 요즘 콜레스테롤이나 건강 걱정 때문에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기름진 음식은 건강에 안 좋다는 생각이 강하시죠. 하지만 소고기는 철분의 보고예요. 특히 햄철이라는 몸이 쉽게 흡수하는 철분이 풍부하죠. 70세 박순애 어르신은 건강을 챙기려 고기를 거의 안 드셨는데 손발이 차고 피부가 창백해지셨어요. 고기를 안 먹어서 건강할 줄 알았는데 하시며 당황하셨죠. 저는 어르신께 일주일에 한두 번 소고기를 소량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석 달 뒤 어르신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아오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고기를 완전히 끊기보다는 적당히 즐기시는 게 철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곡물이나 씨앗류를 잘못 먹는 것도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잡곡밥이나 통밀빵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기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막습니다. 66세 김영란 할머니는 매일 잡곡밥을 드셨지만 피로와 불면증이 심해지셨어요. 잡곡이 몸에 좋다던데 왜 이러지? 하시며 답답해하셨죠. 알고 보니
곡물의 피틴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곡물은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켜 먹으면 피틴산이 줄어들어 철분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할머니께 쌀을 불려 밥을 짓거나 발효된 빵을 드셔보라고 했더니 한 달 뒤 기운이 넘치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잡곡밥을 드신다면 오늘부터 물에 30분 정도 불려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런 식습관들은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우리 몸이 철분을 받아들이는 데 큰 장벽이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통해 이런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정옥희 할머니, 박순례 어르신, 김영란 할머니 모두 식습관을 조금씩 고치며 활력을 되찾으셨죠. 여러분도 지금 냉장고 앞에 메모를 붙여놓고 식사 후 차를 늦추고 고기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혹시 이런 습관들이 익숙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식습관 외에 노년층의 몸이 철분 부족에 취약한 또 다른 이유들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해요. 젊을 때는 거뜬했던 일들이 나이 들수록 조금씩 힘들어지죠. 특히 철분 부족은 단순히 밥상 위의 선택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노년층의 몸이 왜 철분을 더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철분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식습관을 넘어 우리 몸의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요인들이 철분 부족을 어떻게 부추기는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나이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게 큰 이유예요. 위산은 철분을 몸이 흡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철분은 통조림 속 맛있는 재료이고 위산은 그 통을 여는 오프너예요. 위산이 부족하면 철분이 통조림 안에 갇혀서 몸이 쓰지 못하죠. 제 환자 중 74세 황정순 어르신은 평생 소화가 잘 되던 분이었는데 70대에 들어서면서 속이 더부룩하고 피로가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나이 들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셨지만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나이 들며 위산 분비가 줄어 철분 흡수가 어려워진 거였어요. 어르신께 위산을 돕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함께 드시라고 권했더니 2달 뒤 기운이 돌아오시며 웃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소화가 더뎌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철분 흡수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도 철분 부족을 부추기는 큰 요인입니다. 당뇨, 신장질환, 위장병 같은 만성질환은 철분 흡수나 저장을 방해해요. 특히 위장병이 있으면 위 점막이 약해져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죠. 71세 이창호 어르신은 오랜 당뇨와 위장병으로 철분 부족이 심했어요. 선생님, 약을 꾸준히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죠? 하시며 답답해 하셨죠. 당뇨는 혈액순환을 약하게 만들고 위장병은 철분 흡수를 막았던 겁니다. 어르신께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소화를 돕는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석 달 뒤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 부족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물 복용도 철분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제산제나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위장 점막에서 미세한 출혈이 생겨 철분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69세 김옥자 할머니는 위산 역류 때문에 제산제를 매일 드셨는데 손발이 차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셨어요. 약을 먹으니 속은 편한데 왜 몸이 더 무거운 걸까요? 하셨죠. 검사해보니 제산제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미세 출혈로 철분이 손실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 제산제를 꼭 필요한 때만 쓰고 철분 식단을 병행하라고 했더니 한 달 뒤 손발이 따뜻해지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평소 드시는 약이 있다면 철분 부족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특히 여성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은 시절 월경이나 출산은 철분 저장량을 많이 줄입니다. 여성은 매달 월경으로 철분을 잃고 출산 때도 큰 철분 손실이 있죠. 67세 최영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새 아이를 낳으시고 월경이 많았던 터라 철분 저장량이 적으셨어요. 나이 들며 피로와 어지럼증이 심해지셨고 이제 나이 탓인가 하셨죠. 하지만 철분 부족이 뿌리 깊은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께 철분 식단과 함께 흡수를 돕는 습관을 알려드렸더니 2달 뒤 동네 모임에 활기차게 나가시게 되셨어요. 여성분들은 특히 철분 부족에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생리적이고 병리적인 요인들은 우리 몸이 철분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만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통해 이 장벽을 이해하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황정순 어르신, 이창호 어르신, 김옥자 할머니, 최영희 할머니 모두 몸의 변화를 이해하며 철분을 채웠고 일상이 가벼워지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메모를 꺼내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지 혹은 과거 월경이나 출산 경험이 많았는지 적어보세요. 이 요인들이 있다면 오늘 배운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원인을 알았으니 철분을 채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건강은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고 늘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야말로 몸을 채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약이죠. 지난 시간에 철분 부족의 원인을 알아봤으니 이제는 우리 몸에 철분을 듬뿍 채워줄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올바른 음식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철분이 풍부한 9가지 식품군과 노년층에 딱 맞는 조리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음식들을 식탁에 올리면 여러분의 몸이 활력으로 가득 차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먼저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햄철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햄철은 우리 몸이 빠르게 흡수하는 철분으로 소간, 소고기, 굴, 멸치 같은 식품에 풍부합니다. 특히 소간은 철분의 보물창고예요. 제 환자 중 72세 이순자 할머니는 늘 피로에 시달리셨는데 소간죽을 일주일에 2번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죽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2달 뒤 할머니는 아침마다 손주들과 동네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기운이 넘치셨어요. 굴도 훌륭한 선택이에요. 굴전이나 굴국으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멸치는 국물 내거나 볶음으로 밥상에 올리면 짭짤한 맛이 식욕을 돋우죠. 여러분, 이 중에 어떤 음식이 제일 끌리시나요? 다음은 식물성 식품에서 얻는 비햄철입니다. 시금치, 단호박, 참깨, 캐슈넛 같은 식품이 여기에 속하죠. 비햄철은 동물성 햄철보다 흡수가 조금 느리지만 비타민C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68세 최미경 할머니는 시금치를 데쳐서 달걀과 볶아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게 몸에 좋을 줄이야 하시며 놀라워하셨죠. 한 달 뒤 할머니의 피부가 한결 밝아지셨어요. 단호박은 수프로 끓이면 부드럽고 달콤해서 노년층에 딱 맞아요. 참깨는 고소한 맛으로 밥에 뿌리거나 죽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캐슈넛은 간식으로 소량씩 즐기면 철분과 함께 건강한 지방도 챙길 수 있죠. 노년층에 맞는 조리법은 소화와 맛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간이나 닭간은 죽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면 소화가 쉬워요. 닭간죽은 간을 살짝 데쳐서 쌀과 함께 끓이면 고소하고 담백하죠. 굴은 국물 요리로 드시면 따뜻하고 속이 편안합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양념장에 버무려 반찬으로, 단호박은 찜이나 수프로 만들면 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웁니다. 70세 김정남 어르신은 단호박 수프를 주 3회 드시며 밥맛이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이런 조리법들은 간단하면서도 철분을 채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3일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첫째 날 아침은 시금치 달걀볶음과 밥쉐, 점심은 소고기 미역국, 저녁은 굴전입니다.
둘째 날 아침은 단호박 수프, 점심은 멸치볶음과 밥, 저녁은 소고기 채소볶음이에요. 셋째 날 아침은 참깨죽, 점심은 닭간죽, 저녁은 시금치 된장국입니다. 이 식단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따라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80%가 이 식단을 한 달 실천하며 피로가 줄고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식단에서 어떤 메뉴가 제일 맛있어 보이시나요? 이 음식들은 단순히 철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아요. 몸에 활력을 주고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웃으며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순자 할머니, 최미경 할머니, 김정남 어르신처럼 식탁을 바꾼 분들이 삶의 변화를 느끼시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이 음식들 중 하나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혹시 평소 이런 음식을 드시던가요? 그렇다면 이미 좋은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 철분을 몸이 더 잘 받아들이도록 돕는 식품과 방법을 알아볼까요? 함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이 몸에 잘 스며들게 하는 건 더 큰 비결이에요. 지난 시간에 철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알아봤죠. 이제는 그 철분을 우리 몸이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식품과 식단을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음식의 조합과 먹는 타이밍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철분 흡수를 한층 높여주는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작은 비법들을 알면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을 더하는 마법의 장소가 될 거예요. 먼저 철분 흡수를 돕는 최고의 친구, 비타민 C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비타민 C는 철분이 몸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식물성 철분, 그러니까 시금치나 단호박 같은 BM철은 비타민 C 없이는 흡수가 더뎌요. 구아바, 오렌지, 키위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듬뿍 들어있어 철분 흡수를 크게 높여줍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미자 할머니는 시금치 반찬을 드실 때 오렌지 한 조각을 꼭 곁들이셨어요. 선생님, 과일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셨죠. 2달 뒤 할머니의 철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키위는 달콤하고 부드러워 아침 식사에, 구아바는 생으로 썰어 점심 반찬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에 과일을 하나 더 챙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반대로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들도 알아둬야 해요. 우유, 커피, 차는 철분과 결합해서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요. 특히 식사 직후에 이런 음식을 드시면 철분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죠. 70세 이영순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우유를 드셨는데 피로와 손발 차가움이 심해지셨어요. 우유가 건강에 좋다던데요? 하시며 의아해하셨죠. 검사해보니 철분 부족이 문제였고 우유가 흡수를 막고 있었어요. 어르신께 식사 전후 1시간 동안은 우유나 커피를 피하라고 했더니 한 달 뒤 손발이 따뜻해지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식사 때는 물이나 비타민C가 듬뿍 든 주스를 드셔보세요. 이 간단한 변화가 철분 흡수를 크게 돕습니다. 이제 철분 흡수를 돕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드릴게요. 월요일 아침은 단호박 수프에 키위를 곁들여 드세요. 화요일 점심은 소고기 채소볶음과 구아바 한 조각, 수요일 저녁은 굴전에 오렌지를 더해보세요. 목요일 아침은 시금치 달걀볶음과 오렌지 주스, 금요일 점심은 멸치볶음과 키위, 토요일 저녁은 닭간죽에 구아바, 일요일 아침은 참깨죽과 오렌지입니다. 이 식단을 냉장고 문에 붙여놓고 따라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 식단을 3주 실천하며 피로가 줄고 기운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69세 김혜숙 할머니는 이 식단을 따라하며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여러분, 이 식단에서 어떤 메뉴가 가장 맛있어 보이시나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식사 타이밍을 조정하는 건 철분 부족을 해결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들은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미자 할머니,
이영순 어르신, 김혜숙 할머니처럼 식단을 바꾼 분들이 하루하루 더 가벼워지는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시금치 반찬에 오렌지 한 조각을 더해보세요. 혹시 평소 과일을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미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철분을 더 효과적으로 몸에 스며들게 하는 실용적인 팁들을 알아볼까요? 자, 다음 단계로 함께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데는 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죠. 지난 시간에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그 흡수를 돕는 식단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 철분을 우리 몸이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실용적인 팁들을 나눌 차례예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간단한 생활 습관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철분 흡수를 극대화하는 6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니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팁은 비타민C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비타민C는 철분이 몸속으로 스며들게 해주는 마법의 조력자예요. 특히 시금치나 단호박 같은 식물성 철분은 비타민C가 없으면 흡수가 느려지죠. 제 환자 중 71세 윤숙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시금치 반찬에 키위를 곁들이셨어요. 선생님, 과일 하나 추가한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하시며 기뻐하셨죠. 한 달 뒤 할머니는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지셨다고 하셨어요. 오렌지나 구아바를 식사에 더하면 철분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메뉴에 과일을 하나 추가해보세요. 두 번째는 식사 전후 1시간 동안 커피, 차, 우유를 피하는 겁니다. 이 음식들은 철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아요. 73세 최병철 어르신은 식사 후 늘 녹차를 드셨는데 숨이 차고 손발이 차가워지셨어요. 차 한 잔이 문제겠어요? 하셨지만 검사해보니 철분 부족이 원인이었죠. 어르신께 식사 후 물이나 비타민C 주스를 드시라고 했더니 2달 뒤 손발이 따뜻해지시며 활기가 생기셨어요. 식사 때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철분을 지켜줍니다. 세 번째 팁은 곡물과 씨앗류를 불리거나 익혀 먹는 거예요. 잡곡이나 통밀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죠. 하지만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피틴산이 줄어들어요. 68세 이금순 할머니는 잡곡밥을 좋아하셨지만 피로가 심해지셨어요. 잡곡이 건강에 좋다던데 하시며 당황하셨죠. 쌀을 30분 불려 밥을 지으라고 했더니 한 달 뒤 기운이 넘치셨어요. 여러분, 내일 아침 잡곡밥을 짓기 전에 쌀을 잠깐 불려보세요. 네 번째는 채식 위주 식단에도 동물성 철분을 소량 포함하는 겁니다. 소고기나 굴 같은 햄철은 흡수가 빠르거든요. 70세 박영미 어르신은 채식을 선호하셨지만 어지럼증이 심해지셨어요. 고기는 안 맞아요 하셨지만 일주일에 한 번 소고기를 소량 드시라고 했더니 2달 뒤 어지럼증이 줄어드셨어요. 채식 식단에 굴국이나 소고기 미역국을 가끔 추가해 보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산제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제산제는 위산을 줄여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장기 복용 시 미세 출혈로 철분을 잃게 해요. 69세 김순옥 할머니는 위산 역류로 제산제를 매일 드셨는데 피로가 심해지셨어요. 약이 문제일 리 없죠? 하셨지만 제산제를 줄이고 철분 식단을 병행하니 한 달 뒤 기운이 돌아오셨어요. 제산제를 드신다면 의사와 상담해 최소한으로 조정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매일 5분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철분이 온몸에 더 잘 퍼져요. 75세 정민호 어르신은 아침마다 5분간 팔을 돌리고 다리를 쭉 뻗는 스트레칭을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하셨지만 2주 뒤 숨찬 증상이 줄고 기운이 생기셨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가볍게 몸을 풀어보세요. 이 5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6가지 팁은 약 없이도 철분 흡수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윤숙자 할머니,
최병철 어르신. 정민호 어르신처럼 이 팁을 실천한 분들은 한 달도 안 돼 몸이 가벼워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메모장에 이 팁들을 적어보세요. 비타민C, 식사 타이밍, 곡물 불리기, 균형 식단, 제산제 조정, 5분 스트레칭.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곧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만나실 거예요. 혹시 이런 습관 중 이미 실천 중인 게 있으신가요? 이제 철분을 채우는 또 다른 방법, 보충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가볼게요. 여러분, 건강을 챙기는 여정에서 때로는 음식과 습관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철분을 채우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배웠지만 혹시 더 빠르게 철분을 보충해야 할 순간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철분 보충제가 필요한 때와 그 올바른 사용법을 수없이 안내해 왔습니다. 오늘은 철분 보충제를 언제, 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철분 보충제는 반드시 혈액 검사 후 의사와 상담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철분 부족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거든요. 자가 판단으로 보충제를 드시면 필요 이상으로 복용하거나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제 환자 중 70세 박금순 할머니는 약국에서 철분제를 사서 드셨는데 속쓰림과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철분이 좋다던데 왜 이러죠? 하시며 당황하셨죠.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부족이 맞았지만 복용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의사와 상담해 적정량으로 조정한 뒤 할머니는 한 달 만에 피로가 줄고 속도 편해지셨어요. 여러분, 철분 보충제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첫걸음이 안전을 지켜줍니다. 철분 보충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건 철분 설페이트와 철분 글루콘산염인데 둘 다 효과적이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비, 속쓰림, 메스꺼움이 대표적이죠. 67세 이오키 할머니는 철분 설페이트를 처음 복용했을 때 변비가 심해지셨어요. 약을 먹으니 더 불편해요 하시며 포기하고 싶어 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저녁에 소량씩 물과 함께 드시고 섬유질이 많은 채소를 더 먹으라고 했어요. 2주 뒤 부작용이 줄고 기운이 돌아오셨어요. 보충제를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섬유질 음식을 곁들이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드실 때 물 한 잔과 채소 반찬을 잊지 마세요. 철분 보충제의 가장 큰 위험은 과다 복용이에요. 철분이 너무 많으면 간이나 장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72세 최상철 어르신은 철분이 좋다는 말에 보충제를 2배로 드셨는데 복통과 피로가 더 심해지셨어요. 선생님, 약을 더 먹었는데 왜 안 좋아지죠? 하시며 답답하셨죠. 검사해보니 철분 과다로 간 수치가 올라가 있었어요. 의사 지시에 따라 복용량을 줄이고 식단으로 철분을 보충하니 석 달 뒤 어르신은 다시 기운을 찾으셨어요. 철분 보충제는 절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의 지시를 꼭 따르세요. 중요한 건 철분 부족을 보충제로만 해결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이에요. 식단과 생활 습관이 기본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소고기, 시금치, 비타민C, 스트레칭 같은 방법들은 약 없이도 철분을 채우는 강력한 도구예요. 69세 김영옥 할머니는 처음엔 보충제를 원하셨지만 식단과 습관을 먼저 바꿔보자고 했어요. 선생님, 약 없이 이렇게 기운이 날 줄 몰랐어요 하시며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시게 되셨어요. 보충제는 식단과 습관이 부족할 때 보조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배운 식단과 팁들을 먼저 실천해보세요. 철분 보충제는 올바르게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되지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박금순 할머니, 이오키 할머니, 최상철 어르신 모두 혈액검사와 의사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여러분도 지금 메모장에 적어보세요. 혈액검사, 적정량 복용, 부작용 관리, 식단 우선.
이 체크리스트를 지키면 안전하게 철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보충제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제 이 모든 방법을 하나로 모아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법을 마무리해볼까요? 자, 마지막 여정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분 부족이라는 조용한 도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숨이 차고 손톱이 갈라지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울 때 그건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였죠. 저는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이런 신호를 듣고 작은 변화를 시작한 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소고기와 시금치, 비타민C가 듬뿍 든 오렌지, 그리고 5분 스트레칭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 수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모든 방법은 약 없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하루 5분이 건강을 바꾸는 마법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더 오래 웃으며 놀고 아침에 가볍게 일어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제 환자 중 74세 최순자 할머니는 철분 식단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동네 모임에서 춤을 추시며 웃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기운이 넘칠 줄 몰랐어요. 하시던 그 미소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배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더 밝은 내일로 이끌어줄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중 하나, 예를 들어 시금치 반찬에 오렌지를 곁들이거나 식사 후 차 대신 물 한 잔을 마시는 걸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가족이나 친구와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건강한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실천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건강 비법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건강은 하루하루 쌓아가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딘다면 그건 손주들과의 더 많은 웃음, 더 맑은 아침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늘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도 한 걸음 함께 걸어볼까요? 따뜻한 마음으로 또 만나요.